누군가 김태호 PD랑 비교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김태호 PD는 좀 뭔가 확 튀고 좀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그런 그 PD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은 그 예능 PD 특유의 고단한 삶이 묻어나오는 잠바, 청바지, 운동화 차림에 능력과 개념을 갖춘 스탠다드 프로듀서라고 시청자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나영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음악 뭐죠? 좋은 컨텐츠란 무엇일까요? 좋은 컨텐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보통 우리 방송국에서는 좋은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적어두면 좋으실 거예요. 첫째는 새로울 것, 둘째는 재미가 있을 것, 셋째는 의미가 있을 것, 이래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보통 방송국에서는 좋은 컨텐츠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순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예상외로 새로워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새롭지 않으면 시청자분들은 주의 깊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재미와 의미 또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때는 무조건 이 컨텐츠에 과연 어떤 새로운 게 있는지, 나는 시청자분들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이런 걸 가장 많이 고민하게 돼요. 네, 그 다음이 재미고, 그 다음에 새롭고 재미있는 게 모두 갖춰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면 이제 PD들은 그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1박 2일 옛날에 보다 보면 이제 좀 손발에 오그라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과도하게 제가 담으려고 했던 거죠. 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자니까 곡간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또 시청률도 올라가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그 상태로 내버려두는 건 그거는 방임이라고 생각해요. 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궤도에 올라선 컨텐츠는 그 나름의 좋은 의미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줄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만들기 시작할 때는 새로워야 한다는 의무가 제일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연 이 컨텐츠에 어떤 의미를 실어 보낼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예능 컨텐츠인데 웃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 맞습니다. 저는 개콘 같은 건 그냥 분석 안 하고 휘덕거리면서 봐요. 그게 공익입니다. 하루의 일에 지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만드는 것 또한 공영방송에서 해야 될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에 서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 6시 반에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할까? 과연 그 프로그램은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걸까? 그냥 웃고 떠들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6시 반이라는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예요? 토요일날은 보통 놀러 나가요. 일요일날은 집에서 TV 봅니다. 월요일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야 되니까. 거의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가족들이 처음으로 저녁밥상을 마주하는 시기가 아마 유일하게 일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서 추구하는 덕목은 컨텐츠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공영방송에서 추구해야 될 덕목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딸이 저거 웃긴다 하고 웃어요. 근데 아빠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딸이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아빠는 소외당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각자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그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 소외를 줄여주는 것이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또 예능국에서 일하는 많은 PD들은 거기에 그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의미를 녹여 넣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쉽죠? 어때요? 너무너무 쉬워서 하품이 나올 정도예요. 뭘 먹었더니 까나리예요. 뭘 먹었더니 맹물이에요. 이런 건 우리 할머니도 이해합니다. 예, 할머니도 이해하시라고 그런 걸 넣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밥을 굶었어요. 밥을 굶어서 배가 고파서 그걸 못 견뎌서 제작진에게 항의를 해요. 이런 상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나 밥 한 번쯤은 굶어봤으니까. 이거는 중동에 사시는 어떤 분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일부러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예능 컨텐츠가 세대 간의 어떤 화합까지는 도모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소외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넣어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능 컨텐츠의 의미고 덕목입니다. 우리 만약에 방송국 입사나 방송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늘 방송을 볼 때 반쯤은 즐기면서 보시되 반쯤은 저 컨텐츠는 과연 좋은 컨텐츠인가 분석을 해가면서 보세요. 네. 그러면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새롭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이 컨텐츠에는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을 더 채워 넣으면 더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작년에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들어진 컨텐츠 중에 가장 좋은 컨텐츠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과연 새로운가, 재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였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가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소라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노래 잘하시는? 네? 윤도현 씨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박정현. 김건모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박정현이요. 네, 박정현 씨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방송으로 보면 방송의 재료는 결국 그 가수분들이죠. 근데 그 가수분들이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 이전에 과연 노래를 못하던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 전에도 노래 다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송 이후로도 똑같이 노래를 잘 하셨어요. 그러나 대중의 호응은 어땠어요? 그 방송 이전에는 그냥 노래 잘하시는 분들, 노래 잘하는 가수, 그리고 조금은 그늘 속에 갇혀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가수다라는 컨텐츠 위에 그분이 섰을 때 그 이후에 대중의 반응은 어땠어요? 한마디로 폭발적이었죠. 자, 바로 그게 비밀이에요. 새로움의 비밀은 없던 것, 전혀 없던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위치만 옮겨놓은 거예요. 이쪽에 있던 걸 저쪽에. 그리고 위치만 옮긴 다음에 PD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서바이벌이라는 색채를 살짝 부여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전혀 천지개벽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래란 무엇인가,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나는 가수다예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PD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능 PD 중에서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창의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력이에요. 내가 과연 내가 바라보는 저 사물을, 그냥 흔히 바라보는 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늘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방송을 볼 때나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방송 일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눈을 닦으세요.